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폴폴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대선 이후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예. 또 이슈폴폴이 또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그쵸. 큰 또 도움이 되었다는 이런 주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정말 제대로 좀 기여를 한 것 아닌가 예. 이런 자아자찬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 이슈폴폴 또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지방선거도 있고 예. 계속해서 또 국정수행 지지율도 집중적으로 예.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초박빙 끝에 결정이 네. 났는데 대선 당일에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를 제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죠. 이번 대선 정말 초접전이었습니다. 네. 깻잎 반장 차이. 그래서 0.73%. 맞습니다. 뭐 성자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것이니까 예. 또 축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패자는 또 다시 한번 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 이번 선거는 참 네거티브다, 비호감이다 이런 말이 많았지만 예. 결국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과 정책. 공약이었다. 예. 심쿵 공약도 있었고 소확행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아주 컸던 대선이었거든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는 누가 될까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정말 조마조마했던 것은 바로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막판까지도 표심을 결정 안 했거든요. 예. 그럼 그들이 무엇을 보고 결정했냐? 결국 최종적으로는 더 믿음을 주는 정책과 공약이 뭔가 바로 이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청년 세대의 표심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그래서 더 접전이 됐던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특히 대선입니다. 바로 선거의 프레임이죠. 그렇죠. 프레임이라고 예. 하기도 하고 비슷했는데 구도. 예. 구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이 표심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정권 유지 또 정권 교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대선 5년 있으면 이제 다가올 한참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또 지방선거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광역단체장도 얼마만큼이나 도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교체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후보와 후보 가족의 도덕성 중요합니다. 근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역시 선거는 네거티브보다는 상생의 공약, 정책, 구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발목을 잠깐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통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통해서 선거에서 이긴다는 사실이죠. 예,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론 지표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M여중 그리고 서울의 민심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른 가장 큰 또 네. 결정타였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선 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칼럼을 썼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예. 접하셨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배경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권 교체죠. 예. 그만큼 우리 이슈폴폴을 통해서도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탈 때 가장 윤석열 당선인의 효과적이다라는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바로 이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 지역의 표심을 달구어 놓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있죠. 또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는 정책도 발표하면서 결국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25만 표를 앞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에서 몇만 표? 몇만 표? 31만 표 이상을 이겼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이것이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서울이고 부동산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 마지막은 단일화입니다. 우리 이슈폴폴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단일화가 실제 지지율이 옮겨가는 것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분석을 했고 집어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단일화의 상징적 효과입니다. 예. 어쨌거나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은 더 부각되고 0.1%든지 0.001%든지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차기 5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됐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국정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역시나 차기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 국민들은 민생 경제 회복을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앞에 놓여 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부북입니다. 코부북. 코부북이 뭘까? 첫 번째 코는 뭡니까? 예, 바로 코로나. 코로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민생경제 회복도 코로나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 우려까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경제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 앞에 놓여 있는 그 과제. 그러니까 역시 선거나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항산, 무항심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경제입니다. 예. 경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부정부패 척결. 제가 이제 부라고 이야기한 것은 부동산이니까 그건 설명드렸고 예. 부 여기서 나오는 부는 또 뭐냐? 바로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헌법 정신, 공정 또 뭡니까? 상식입니다. 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던 그 이유는 바로 부정부패를 좀 일수하겠다.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정하게 편안하게 그래야 청년 세대들이 더 손해보지 않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 점을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특히 이제 20대, 특히 20대 중에서도 남성들에게 적중했고 주요하게 작동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나왔고 그런 만큼 시스템에 의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또 당선 일성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또 원칙을 지켜서 헌법 정신에 맞게 추진되는 것을 봐야 될 거고 특히 여기서 함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사회 실현과 예. 묶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차기 정부 우선 해결 과제에 나와는 있지 않지만 나와 있네요. 좀 평화 정책. 아래 순서이기 때문에 예. 한반도 평화 정책인데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심지어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도 예.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런 만큼 지금 인수위에 보면 김성한 전 외교차관이나 김태호 전 대외전략기획관이나 예. 청와대나 또 외교 현장에서 일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지금 인수위에 있는데 이들이 얼마만큼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수위부터 좀 철저한 대비를 하느냐.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폭파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심리적으로 미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잘할 수 있는가. 예.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글자입니다. 부북. 코로나 부동산이지만 우리 결과에서는 또 부정부패 부정부패와 척결. 공정사회를 쓰는 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남북 관계에 대한 예. 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인수위부터 준비되고 관리되고 또 대안을 세워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 어떤 것을 꼽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봤고 이번에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KSOI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한길 리서치 결과도 같이 보면 하락과 상승폭이 조금씩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평가 결과를 좀 보셨을 때 윤 당선인이 승리한 것이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결과와 또 연결되는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한길 리서치의 결과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실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개표 직후인 10일이나 11일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좀 잘 덜 그렇죠. 됐었죠. 또 유권자들이 예. 지지했던 그 투표에 여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금방 떠나지 않습니다. 선뜻 떠나지 않지만 조금 하루 이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역시 좀 더 설득력 있는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지지율도 대선 결과에 따라 좀 하향되는 예. 내려가는 그런 영향을 받고 부정평가는 더 올라가는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강하게 영향을 높았다. 줬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이 승리에 또 1등 공신은 정권교체 여론이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슈폴폴에서 계속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 리스크가 정권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고 이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4명의 사람이 중요하다. 4명의 남자가 중요하다. 요즘 또 여성 또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자꾸 남자를 강조하기 좀 그런데 제가 절대로 남녀 예. 뭐 이렇게 좀 구분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종인, 또 홍준표, 또 이준석, 안철수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마지막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단일화가 되면서 그런 효과가 이제 정권교체 여론이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이 대선 이후에 예.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주는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지율은 회복이 되거든요. 예. 물론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난 이후의 지방선거지만 또 지방선거일이 좀 가까워지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 윤석열 당선인 5월 10일부터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용산이 될지 또 광화문이 될지 또 아니면 청와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지지율이 서로 좀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정당 지지도 결과도 함께 볼게요. KSOI의 결과 먼저 또 보여주시면 현재 민주당이 40.5%, 국민의힘이 33.4%,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네. 한길 리서치 결과 같이 보시면 좀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결과가 뭐 박빙이긴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기 때문에 네. 글쎄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이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뭐 이제 어디 쪽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이슈폴폴을 통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았고 또 정권 유지 여론은 재창출 여론은 다시 좀 낮은 편이었잖아요. 예. 좀 차이가 또 어떻게 그쵸. 많이 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이은지 아나운서가 기억이 날 거예요. 계속 비슷했죠. 팽팽했죠.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글쎄요. 선거 때는 청군 백군 현상. 청기 들어라, 백기 들어라. 서로 영차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후보 간의 득표가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이 한길 리서치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비등비등합니다. 자, 비등하죠. 예. 바로 이 결과가 대선 직후까지도 나타났다. 그렇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대선이 그만큼 치열했다. 이걸 보이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결국 양강 구도에 가까웠던 이번 대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3자 후보 중에서 또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거둔 것은 정의당의 심상정 심상정 후보였으니까요. 후보. 예. 안철수 후보는 사퇴를. 예. 그러면 팽팽하게 갔던 것이죠. 이 여진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다. 이것이 다시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또 4월 그러고 나서 5월로 접어들면서는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이 치고 올라가면서 예. 두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는 그쵸. 이른바 운동의 효과 현상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막판에 단일화에 성공했던 안철수 대표의 그 국민의당과 합당 의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은 일단 그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빠져 있는 거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으로 다 흡수가 될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산술적인 1 더하기 1은 2라기보다는 약간의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 합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의 경쟁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원도 보면 인수위 내에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도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서 3분의 1 이상이 그렇죠. 김도식 정무부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갑자기 지지율이 확 확대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당이 외연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론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팽팽하고 사실 그렇죠. 어제 당초 예고됐던 회동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로도 꼽히고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결과긴 한 것 예,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 여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의 공감대가 이윤재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가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면과 관련된 부분 또 한께는 또 이 사면 거래라고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까지 거론된 부분, 예.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부분 또는 공공기관 또 공기업 장애 인사 문제 관련해서도 있었고 심지어는 민정수석실 폐지까지도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쪽이 좀 많은 이유는 중도층이 그래도 살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대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서로가 이 부분은 좀 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면을 요청할 때 어떤 명분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또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허용해 줄 수 있을지 바로 이런 부분들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슈 폴폴처럼 서로가 존중을 폴폴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 더 협의가 가능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존중을 통한 또 이렇게 좀 옳은 인수위 인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이후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 분석해봤고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